네, 오늘도 시장이 올랐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뭐 가리지 않고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은 뭐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한 영향도 있지만 최근 추세들이 뭐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1월달 이후에 좀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사실 뭐 3천선을 하향 돌파하기도 했지만 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3월 말부터 해서 꾸준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센터장님 좀 장 어떻게 보시면서 또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일단 뭐 바랍니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 쪽에서 이제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기관이랑 외인 양매수 갑자기 전환하면서 사실 2차 전지랑 경기 민감주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철강이나 조선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완전히 분위기가 또 바뀌는 흐름이었고 결국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한 1, 2주 안에 삼성전자가 결국 이 고점을 돌파하려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 2주 안에 한번 삼성전자가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오늘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그렇게 움직임이 네. 없었고요. 또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뭐 좋습니다. 뭐 반도체가 쇼티지가 날 정도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고 향후 뭐 미국이라든지 이제 투자안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들이 많은 업황이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또 오히려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고 오늘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조선 쪽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그리고 오늘 또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온 화학주 이런 또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어제 미국장 영향, 뭐 나스닥 최근에 나스닥이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주에 대해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또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제 뭐 테슬라도 뭐 8% 정도 올라오면서 전기차 관련주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LG전자,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가 좀 고르게 시세를 내는 그런 또 특이한 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대형 섹터들은 그렇게 올랐는데 오늘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사실 테마 쪽에서 코스닥 테마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교육주가 좀 많이 크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게 교육주인 것 같은데 코로나19 재확산 이슈가 또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주나 전통적인 비대면 관련주들이 오늘 테마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치고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교육주 같은 경우는 특히 무더기 상한가가 나왔어요. 뭐 아이비기명이나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어, 앞으로 이런 교육주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이 잡히질 않고 있어요. 4, 500명에서 지금 뭐 7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뭐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거리두기 상향이 되면 매일 등교하는 거를 좀 안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좀 네. 내용이 나왔어요. 기존에는 이제 거리두기 2.5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2.5 단계에서는 등교하는 학생의 수를 늘리자, 3분의 2까지 늘리자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등교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탄력적으로 등교를 안 하는 학생 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주들이 비대면 코로나 뭐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뭐 백신의 접종률이 낮다라고 보니까 맞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문제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가 좀 잘 잡히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님도 앞으로 코로나 비대면 관련주들 뭐 테마가 조금 더 이어질까요? 아니면 여기서 일단은 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게 지금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백신 접종이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됐는데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접종률이 한 2% 네.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믿음이 좀 국민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속도가 좀 쉽게 붙지 않을 거라는 이제 시장의 좀 지배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오늘 테마에 좀 같이 좀 녹아들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이 테마가 뭐 하루 이틀 또 조정받고 또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계속 이럴 것 같은 게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4차 유행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좀 보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뭐 한 3, 400명대로 다시 떨어졌다가 또 5, 600명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테마주들 관련한 이제 비대면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테마주들보다는 조금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을 잡아야만 그래도 좀 기대 수익이 좀 높게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별로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센터장님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접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들어오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다음 화이자. 뭐 예. 화이자는 거의 뭐 1의식만 예. 대부분 접종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이제 모더나 거를 이제 뭐 수입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얀센 거를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접종 중지 권고를 내렸고 유럽에서도 지금 접종을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전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백신에 대해서 우려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얀센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은 상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고 그다음 1회 접종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게임 체인저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백신이 뭐 생산이 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혜주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접종률이 지금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관련주들은 향후 조금 더 테마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국내에 뭐 변수가 좀 있다라고 하면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1호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전량 다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지금 뭐 국내에서 식약처에서 이거를 이제 뭐 국내에서 사용을 한 해 만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국내에서 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급격히 생산량을 늘리면서 접종률을 빠르게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의 그 이슈는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1호를 국내에서도 접종할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해요. 만약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재확산에 대해서 우려감이 불식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단기에 또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단기에 뭐 러시아제가 국내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당장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장기적으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뉴스 플로우들을 좀 잘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도 시급합니다. 이제 접종률이 낮고 뭐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멀지 않아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뉴스 플로우를 잘 보시면서 관련주들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그러면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YBM넷이죠. YBM넷.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이 YBM넷인데 일단 작년에 첫 등교 중지 이슈가 좀 나올 때부터 사실 테마 내에서 가장 좀 대장주격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은 좀 탄력도가 많이 떨어진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랑 비교해 보면 탄력도가 좀 많이 좀 둔화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종목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지금 주봉을 잠깐 보시면요. 지난 3월 달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코로나 잠잠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급등하고, 또 잠잠해졌다가, 확산세가 늘어나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비대면주, 그 중에 교육주 중에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사실 좀 최근에 무거워진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여기에 지금 많이들 매매들을 하셨기 때문에 좀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 매물 또는 뭐 손절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 12월 달 이후 지금 4, 5개월 동안 계속해서 횡보 내지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올라올 때마다 좀 팔고 싶은 욕구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거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네. 좀 보이고요. 센터장님,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시나요? IBM넷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테마 트렌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전통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대부분 좀 매물벽들이 상당히 좀 두터워져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동종 업계 내에서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물량 부담이 기술적으로 크게 물량 부담이 없는 종목들을 기관이나 부티크 쪽에서 이제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 종목들 메가MD라든지 뭐 IB기명, 뭐 메가스터디 같이 이제 물량 부담이 크게 없는 종목들 위주로 좀 급등하는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들 같은 경우 사실 테마주들 좀 특히 실적들을 보면 YBM넷 같은 경우도 좀 대부분 감소하거나 좀 반사이익을 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YBM넷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또는 뭐 중장기 관점 모두 저는 좀 팔까 좀 이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보는 분마다 이거는 좀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만약에 살까 팔까 둘 중에 하나만 놓고 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다. 물론 매물 부담은 있지만 저는 살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주라는 게 마찬가지로 좀 급등하는 종목들, 새로 이제 최근에 테마주들 보면은 테마 내에서 혹은 테마가 아니었던 종목이 다시 테마로 편입되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뭐 코로나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부각된 종목들. 왜냐하면은 물량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은 치고 나가는데 반대로 그런 종목들이 너무 치고 나갔을 때는 이제 역으로 YBM 같은 게 좀 가볍게 또 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순환 예, 관점에서. 순환 관점에서는 저는 좀 단기적으로 반대 가능하다. 저는 뭐 1,500원에서 11,000원 이상은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면 12,000원까지 한번 볼만하다. 기대 그렇게. 수익이 뭐 그렇게 높게 책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뭐 IB 기명이라든지 새롭게 좀 부각된 종목들 보면 탄력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매물 부담도 없는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가볍게 좀 정리를 하면 이 테마 내에서도 사실 비교 대상 종목군들이 많으면 대체로 좀 탄력도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이 종목만 볼 게 아니고 같이 좀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메가MD나 IB기명,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랑 같이 좀 시세를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겠네요. 이런 네, 종목들은.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코로나 비대면 관련주들은 조금 더 가를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 고육주 중에서 지금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 와중에 또 순환매를 이용해서 이런 종목들 단기성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저희가 보는 토박스 코리아. 코리아입니다. 네. 사실 뭐 토박스 코리아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시원하게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거래가 많이 네, 나네요. 오늘 왜 시세가 나왔죠? 일단은 지금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삼성 출판사와 좀 연동돼서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기상어라는 것 때문에 이슈 때문에 사실은 뭐 2등, 3등주로 좀 움직였습니다. 대장주는 뭐 삼성 출판사가 대장이었죠 그때. 삼성 출판사가 항상 대장이었죠. 시세 차이가 많이 났네요.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뭐 추세라든지 기울기를 보시면은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 출판사를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보시면은 삼성 출판사는 뭐 4% 정도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 이제 종가 기준으로 17%인데 토박스 코리아가 1등 대장주로 나타나고 삼성 출판사가 2등 혹은 3등으로 뒤따라 토박스 코리아가 올라갈 때 뒤따라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뭐냐면 토박스 코리아는 오늘 오른 거는 아기상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이슈가 아니라 비대면,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대장으로 치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님, 요 종목 오늘 왜 올랐으면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저출산 대응 관련한 정책 쪽으로도 좀 사실 엮이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아기상어 이슈에도 좀 강하게 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어, 사실 일반적인 차트 패턴은 아니고 하루하루 변동성도 좀 상당히 심한 종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철저하게 매수가가 그래도 한 1,600원 이하인 보유자분들이 대응하기 좀 수월한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신규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게 그래도 하루 이틀 또는 2, 3일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유효하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내일 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면 나랑은 인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떠나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저는 그냥 살까 팔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자면 팔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미 보유하고 계셔서 수익 중인 분들은 수익을 좀 극대화할 필요성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영구 팀장님 의견이 상당히 좀 궁금해요. 이 종목은 좀 살까인지 팔까인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좀 주봉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 패턴들, 상승했었던 패턴들은 사실 아기상어, 그 관련된 이슈로 해서 잠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주봉상 봤을 때 장기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테마, 지금 비대면, 그러니까 아동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걸리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유아동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유아용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두 번째는 오늘 기사가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꼴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 테마 이슈가 불 수가 있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전통적인 이슈였던 아기상어. 아기상어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떤 유아동 관련된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테마를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한 2,300~40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요. 사실 오르고 이제 마냥 올라갈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양봉으로 끝인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도지형이 나오더라도 양봉이 나오면 이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내일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5일선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재료들이 계속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오버셔팅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알서포트. 네, 알서포트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통주,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에 따른 비대면 관련 전통주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세를 좀 보였던 종목인데, 대표적인 재택근무 관련주예요. 국산 비대면 화상 솔루션 보유 업체이죠. 거의 시세 되돌림이 거의 다 나왔다가 이제 8,000원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이게 추세 다시 한번 역행할 수 있을까요? 다시? 물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보면 한 10배 올랐습니다. 9배, 8배, 한 10배 정도 올랐어요. 사실 재택근무, 작년에 이제 코로나 1차 팬데믹 일어날 때 재택근무가 가장 핫한 이슈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로 엮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재택근무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상회의, 원격 진료 이런 이제 솔루션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좀 오버슈팅이 났던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제 거품이 빠진 부분이죠.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이런 단기적인 이런 시세는 나오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짧게 보면 이 박스권 이제 상단이 뚫느냐 마느냐. 그래서 11,600원, 한 12,000원 정도일 것 같은데 뚫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17,000원까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만약 뚫지 못하면 단기 시세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합니다. 센터장님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도 뭐 비슷한 관점인데 사실 이번 파동에서 추세가 형성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파동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가 좀 형성이 될 거라고 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뭐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알서포트 기업 자체적으로 뭐 외내형 성장은 있었어요. 분명히 외내형 성장이 있었는데 파생 상품 손실 때문에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뭐 일회성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확실히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펀더멘탈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나쁘진 않은 중장기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로나19 지금 이게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이 화상 솔루션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돼요. 뿐만 아니라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 국내 원격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 중 하나거든요. 스마트폰에 특히 스마트폰 원격 지원 시장 같은 네네. 경우는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미래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소포츠 같은 경우는 뭐 좀 매수 단가가 좀 높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조금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뭐 향후 뭐 한 1, 2년 안에는 한 차례 좀 그래도 다시 한번 시세 파동이 좀 추세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팔까지만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살까 쪽 의견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단기적인 좀 팔까, 중장기적인 좀 살까 의견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재택근무라든지 화상회의 이런 것들이 좀 촉발이 됐고, 좀 그게 앞당겨진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뭐 코로나 이후에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날 그런 트렌드가 조금 빨리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선반영되면서 빨리 주가가 급등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는 회사고 그 플랫폼 이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PER을 어느 정도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뭐 영업이익 230억, 200억 정도라고 해도 PER을 뭐 40배 줄 건지 30배, 20배를 줄 건지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저는 뭐 보통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5, 60배 정도, 뭐 작은 건 40배. 근데 이제 중소형 회사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주기엔 좀 과하다. 그러면 30배 정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11,000원, 12,000원이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향후에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PR이 다시 측정이 되면서 40배, 50배로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한 그 가격대인 것 같고 향후에는 조금 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추세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돼서 뭐 비대면 관련주들 특히 뭐 화상 이제 재택근무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해주신 뭐 유아동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 전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